여기 영국에 매우 저명한 도시공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뛰어난 대학원생 제자들과 함께 해외 현장 실습을 고려하던 중에 우연치 않게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후진적인 한국의 도시에서는 아무것도 배워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도시공학 교수로 재직 중인 앤드류라고 합니다. 상황상 저희 대학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영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국제도시 설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기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저는 제자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마음에 훌륭한 도시 설계와 인프라를 자랑하는 국가로 해외 현장 실습을 보내주기로 했고 그렇게 국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접근성 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가봐서 차별성이 없었고 저는 아시아 국가로 간다면 학생들이 많은 영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과 일본, 중국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번 실습은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맹렬히 반대했어요. 그들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일본도 있고 다양한 양식의 도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중국도 있는데 도대체 왜 굳이 자꾸 별 볼 일도 없는 한국으로 가야 하냐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저는 도시공학 교수로서 이번 현장 실습으로 한국에 가는 게 맞다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다양한 논문들과 평가들을 종합해본다면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면 일본은 지는 해일 뿐이었거든요. 평생을 도시공학 연구자로 살아온 제 입장으로서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결과긴 했습니다. 보통 한 국가의 인지도나 인프라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이 정도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국가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최근 몇 년 새에 엄청난 인프라 강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저는 학자로서 한국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이 들었고 한국이 대체 얼마나 훌륭한 국가면 불과 10여 년 전에는 주목조차 못 받았던 국가가 현재는 이렇게나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각종 통계를 휩쓸 수가 있는 건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그리고 저는 이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단 혈기왕성한 학생들은 숙소에 짐도 놓지 않고 곧바로 실습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도미닉이 배를 움켜쥐며 표정을 찡그리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아무래도 기내식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나라에 공중화장실이 있을 리가 없고 아무래도 근처 으슥한 골목길에서 빨리 처리하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나라가 가난할수록 화장실 같은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인 영국에서조차 공중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돈까지 지불하며 사용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욱 문제가 심각하죠. 특히나 도미닉은 장이 매우 안 좋은 학생으로 공중화장실이 없는 후진국에 실습을 가면 거의 상습적으로 노상배변을 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그런 그의 모습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기에 그저 별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성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던 도미닉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가요? 잠시 휴대폰을 좀 줘보세요. 아니, 화장실과 휴대폰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휴대폰을 요구한다는 것인가? 저는 그의 뜬금없는 요구에 약간의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미닉은 의문의 남자와 도저히 말싸움을 할 여유조차 없는지 순순히 휴대폰을 건네줬고 이 한국인 중년 남성은 이내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가 다시 건네준 휴대폰에는 근처에 수십 개의 공중화장실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인 남성은 놀라운 말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무료 공중화장실은 어디에나 찾아볼 수 있어요. 그저 지도에 화장실만 검색하면 근처에 화장실을 전부 알려주거든요. 또한 한국에서는 아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들어가도 기꺼이 화장실을 개방해주죠. 당신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화장실 문제로 꽤나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기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친절한 마음씨에 놀라는 한편 한국의 모범적인 도시 인프라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중화장실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심지어 한국은 이 모든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기까지 하다니 이건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기대할 수도 없고 유지조차 안 되거든요. 또한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게 분명하다며 일본행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도미닉이었기에 오히려 영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놀라운 화장실 인프라에 깜짝 놀라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던 볼일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미닉은 이번 한국 실습에서는 원시인처럼 길거리에 배변을 하는 것이 아닌 문명인이 되어 정상적인 화장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나 한국에 가기 싫다며 한국에 대한 욕을 할 때는 언제고 살면서 이렇게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은 처음 봤다며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돌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비데라는 것도 처음 사용해봤고 화장실에서 온수와 무료 비누, 자동 손 건조기가 있는 것도 처음 봤다며 얼이 빠진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도미닉은 길을 걸어가는 내내 어떻게 이 모든 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무료일 수가 있냐며 연신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의 몹시 선진적인 도시 인프라에 엄청난 영감을 받았고 한국은 분명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게도 큰 가르침을 줄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인 아저씨가 알려준 한국의 모바일 지도를 보면서 이동을 하던 찰나 저는 한국의 충격적인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모든 길과 동선은 지도와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 같지만 한국의 다른 국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사실 유럽에서 그나마 치안이 괜찮은 편에 속하는 영국이지만 그럼에도 각종 슬럼과 구역과 불법 건축물들 그리고 약쟁이들이 득실거리는 우범지대가 도시 곳곳에 있는데요. 따라서 지도에 표시되는 동선으로 그대로 이동하다간 갑자기 길이 막혀 있거나 위험한 상황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한국은 도시를 한번 설계할 때 매우 과학적으로 설계해뒀는지 불법 건축물 따위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우범지대나 위험한 사람들이 즐비해 있는 거리도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세계 각국의 여러 도시들을 답사해봤고 안전상의 이유로 늘 랜드마크 건물을 중심으로 안전해 보이는 길들만 이용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동안 5분만 걸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도 빙 돌아와서 30분 이상이 소요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높은 치안과 수준 높은 도시 설계를 통해 완벽한 도시를 구축해두었고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도시들이 항상 세계적인 도시로 꼽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 모두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선진적인 모습에 말문이 막힌 채 걸었고 역시나 한국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한국은 수직적인 도시주의를 적용해서 성공적인 건축 혁신을 이룬 국가였는데요. 한국은 땅이 그렇게 넓은 국가가 아니었지만 이들은 제한된 공간에 혁신적인 건축 기술로 설계된 고층 주거 및 상업용 건물들을 개발하면서 수직 도시주의를 실현했거든요. 이러한 구조는 공간 제약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과 수직 정원과 같은 지속 가능한 설계 원칙을 통합하여 미적으로도 수준급의 도시 환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한국식의 구조를 채택한다면 범죄율이 기하급증하고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 슬럼가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그 어떤 도전적인 방식을 채택하던지 그저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한국인들 특유의 수용성과 적응력을 통해 불가능도 가능케 만들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도시가 아름다운 이유는 한국인들 그 자체 때문이었던 거였죠. 물론 한국의 도시 공학자들이 놀고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높은 인구 밀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수많은 녹지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방문했던 청계천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 고가도로를 제거했을 정도로 도시 재생과 대도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성공적인 도시 발전을 이룩했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기에 영국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한국 도시의 놀라운 모습에 약간의 회의감마저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영국의 아름다운 도시들은 그저 보여주기식 도시일 뿐 대다수의 영국인의 삶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거든요. 소수의 부자만이 녹지 공간과 각종 인프라를 누리고 있고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블럭 사이사이에 슬럼가가 공존하는
위험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저는 그동안 사람들의 수준과 시민의식은 도시 인프라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모습을 본 뒤 사람들의 국민성이야말로 도시 인프라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자며 불만을 표하던 학생들도 한국의 여러 선진적인 모습에 입을 다문 채 동경의 눈빛만을 보일 뿐이었고, 특히나 도미닉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무척이나 민망했는지 이럴 수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기까지 했죠. 그렇게 저희는 매우 인상 깊었던 실습을 마치고 미리 예약했던 숙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버스를 이용해서 숙소까지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망까지 갖추고 있더군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버스는 비접촉식 금액 지불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한국의 놀랍도록 발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교통체증과 오염을 줄이고 있었고 접근성과 경제성, 그리고 정시성 면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덕분에 실습을 하면서 최초로 택시 대신 버스를 타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도대체 한국 도시의 단점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한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숙소에서 저희는 도미닉이 미리 예약해뒀다는 숙소를 보자마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숙소는 한옥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통 방식의 숙소였는데 한옥은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었기에 영국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꽤나 생소하게 느껴졌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나무로 외풍을 막을 수 있겠냐며, 이건 도미닉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예약을 한 게 분명하다며 불평을 늘어놓으며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불만은 한옥방에 들어감과 동시에 급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옥은 방향과 위치에 대한 세심한 고려로 설계되어 있었고 덕분에 자연환기와 햇빛 노출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공간의 배열, 그리고 창문의 방향, 방의 크기는 충분한 자연광과 공기순환을 이끌어내고 있었고 저는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모습인가 싶어 벙찔 수밖에 없었죠. 한옥은 전통가옥이고 당연히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배치는 기대할 수조차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전통가옥에서마저 현대 기술 못지않은 놀라운 과학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요? 영국의 전통가옥들은 심한 외풍과 낮은 에너지 효율 문제 등 옛날 건축 기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반해 한국의 조상들은 그러한 기술적인 한계점들을 진작에 극복해내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옥은 영국의 전통가옥과는 달리 그야말로 자연환경을 보완하고 혼합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매력을 끌었는데요. 건축의 나무와 돌, 그리고 종이와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미적 매력까지 향상시켜서 저희로 하여금 평온한 느낌마저 들게 했거든요. 한옥이 항상 장점만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인들에겐 침대가 더욱 익숙하고 편한데 한옥에서는 침대를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이건 고증에만 너무 힘을 줘서 사용자의 편의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해주지 않은 건 아닌가 싶어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는데요. 심지어 한옥은 그 특성상 혼자서 넓은 방을 전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인실을 주로 사용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한옥이 더욱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건너편 방에서 웬 대포 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방을 잘못 예약했다며 길길이 날뛰던 도미닉은 한옥의 뜨거운 바닥에서 눕자마자 잠든 눈치였는데요. 알고 보니 한옥은 개별 바닥 난방이라는 영국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한옥에 침대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바닥 난방 때문인 것 같았고 저는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비교해도 단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옥의 모습에 한국의 도시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저 한국인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상용화시키지 못한 기술을 한국인들은 이미 한참 전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불편함을 느낄 새도 없이 한옥의 뜨거운 방바닥에 누워 순식간에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옥 숙소에서는 수준 높은 한식 요리까지 제공되었는데요. 그런데 한식은 영국식의 식사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딱히 전통 요리랄 게 없어서 늘 낮은 품질의 요리와 다른 나라의 음식만 제공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러 기본 반찬들을 포함하여 떡갈비나 불고기 같은 메인 요리까지 정말 끊임없이 요리를 내와서
식탁에는 곧 그릇을 놓을 공간조차 없게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융성하면 이렇게 금방이라도 상다리가 부러질 듯 끊임없이 요리들을 내올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젠 이 나라에 대해 놀라기도 지쳐 생각을 멈출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비한다면 한참이나 뒤떨어진 영국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도미닉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빔밥에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맵다며 콧물까지 질질 흘리며 밥그릇을 비워대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채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갖가지 신선한 채소를 한꺼번에 먹으니 풍성한 식감과 풍미가 엄청나다며 자신은 영국에 돌아가서 반드시 채소를 전부 넣어서 비빔밥을 해먹을 거라며 너스레까지 떨었죠. 아무튼 저희는 기대 없이 온 한국에서 여러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우수한 국가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저는 반드시 커리큘럼에 한국에 대한 설명을 넣음으로써 한국의 선진적인 도시 모습을 강의하기로 했죠. 앞으로는 유럽이 한국의 도시에서 영감과 배움을 얻어야 할 것 같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